이번 시간에는 소비 전력과 전력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 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단위는 W라고 쓰는 게 있는데 와트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kW라고 쓰는 게 있는데 킬로와트라고 읽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단위 환산이 가능한데 바로 1000W가 1kW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가 바로 10의 3승인 1000을 뜻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1줄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력을 바로 1W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공식으로는 소비 전력은 전기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위는 W, J, S 이렇게 됩니다. 와트, 줄, 세컨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S는 세컨드 S입니다. 즉 초가 단위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와트는 줄 퍼 세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전압이라는 것에 연결을 했을 때 정의가 됩니다. 전격 전압은 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압을 지칭합니다. 이거에 연결을 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를 짧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전격 소비 전력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전격 소비 전력과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때 단위가 있는데 전기에너지의 단위는 줄,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전력은 전기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시간의 단위고 세컨드고 그리고 전기에너지 단위도 세컨드입니다. 둘 다 단위가 세컨드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단위가 같으니까 약분이 된 거지 단위가 다르면 같은 단위로 환산을 해서 약분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똑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약분을 하게 되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즉 V 곱하기 I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메 법칙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메 법칙은 V는 IR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 이 R은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전력인 VI를 이렇게 오메 법칙에 의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V를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I를 삭제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전력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모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단위로는 WH라고 쓰는 게 있는데 와트시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kWh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킬로와트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이 가능합니다. 1000W시는 1kW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앞에 K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10의 3승, 즉 1000을 뜻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이 1W인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바로 1W시다 라고 정의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공식으로는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데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H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H는 영어로 hour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과 전력량의 계산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220V랑 110W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격 전압은 220V, 소비 전력은 110W다 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V라는 전격 전압에 연결을 했을 때 전기 다리미가 1초에 110J의 전기 에너지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력량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사용했다라고 해도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30분은 0.5시간입니다. 그래서 0.5시간을 대입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은 소비 전력 110W에다가 0.5시간을 곱한 55W시가 바로 전력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서 감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의 단위 시간이 다르다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단위가 1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전력량은 단위가 1시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들의 시간의 기본 단위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소비 전력의 단위 시간은 1초, 전력량의 단위 시간은 1시간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위들 표시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W라고 표시한 부분은 대문자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K나 H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소문자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W는 대문자, K랑 H는 소문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의 단위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는 세컨드의 S, 분은 미니트의 M, 시간은 hour의 H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써도 내가 초인지, 분인지, 시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걸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ED 전구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입니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불꽃놀이는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풍력 발전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이 예시들을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예시를 보고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이거를 전체로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예시를 통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다. 그냥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내가 추론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특징으로는 에너지의 총량 자체는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바로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입니다. 얘네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보존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6-1단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환이 되게 되는데 바로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끄럼틀을 탈 때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기 전후의 에너지 총량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을 때의 미치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되게 다양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먼저 소리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끄럼틀 아래에서 보통 운동 에너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끄럼틀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합한 값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소실이 되기 때문에 아래서의 운동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바닥에 떨어뜨린 공의 최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동안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등등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점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의 양이 바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A와 B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보다 B가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을 튕기면 튕길수록 점점 높이가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가 더 높기 때문에 A의 위치 에너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A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B에서의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큰 A에서의 위치 에너지 빼기 작은 B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빼면 이게 바로 크기가 되고 이게 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